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동맹으로서 손잡아온 한국이 이제 미국의 제안을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된 인도와 손잡은 삼성과 LG,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미국의 표정은 싸늘함을 넘어 완전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백악관 관계자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단 하나, 25% 관세였습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이유로 한국산 전자제품과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국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 25% 상관없다. 그 선언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경제 질서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도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바로 인도를 향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을 강요하며 한국 기업들을 압박할 때 인도는 정반대의 제안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세금 혜택, 인프라 지원, 그리고 14억 명의 소비자 시장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삼성과 LG의 전략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워싱턴의 회의실에서는 침묵이 흘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고?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삼성은 인도 북부 노이다에 초대형 스마트폰 공장을 건설했고 LG는 첸나이 인근에 대규모 가전단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그들의 수출량은 3,700% 폭등했습니다. 그 수치 하나만으로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미국의 간섭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삼성과 LG가 자국 생산을 확대하기를 원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더 큰 시장을 택했습니다. 그 시장은 바로 인도였습니다. 미국이 던진 압박카드 고율 관세, 기술 제한, 공급망 재편.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족쇄를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미국이 아닌 인도와 함께 새로운 경제축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CNN과 블룸버그는 동시에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미국 대신 인도 선택,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경고, LG와 삼성,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폭발적 성장, 미국 산업정책에 타격. 이제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투자 방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의 판도를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미국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역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 이처럼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관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경제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삼성과 LG의 내부 전략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 미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오랫동안 미국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기술 동맹, 시장 접근, 부품 조달까지 모든 흐름이 워싱턴의 정책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초반 그 균열이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탈중국 공급망을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들까지 통제하려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제한, 핵심 부품 데이터 제출 요구, 기술 이전 압박. 삼성과 LG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거대 기업은 조용히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LG는 미국 텍사스 공장 증설 계획을 돌연 보류했고 삼성은 미국의 반도체 데이터 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 기밀 수준의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비즈니스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워싱턴은 분노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도전한다? 그러나 삼성은 한 발 더 나아가 자사 반도체 라인의 일부를 동남아와 인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LG 역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세계 시장을 위해 존재한다. 이 선언은 내부 임원회의에서 실제로 나왔던 문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LG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2022년 LG는 인도 정부와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5년간 세금 전액 감면, 전력 공급 우선권, 부지 무상 제공, 현지 인력 양성 지원까지 미국이 제시하지 못했던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산기지를 옮기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입니다. 삼성 또한 움직였습니다. 노이다 공장은 단기간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기지로 성장했고 현지 부품업체 300곳이 동시에 따라붙었습니다. 그 결과 인도 내 생산 비용은 미국 대비 35% 절감, 유럽 대비 50% 이상 저렴해졌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미국의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워싱턴은 다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면 보조금과 감세를 주겠다. 하지만 삼성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찾았다. 그 답은 바로 글로벌 균형 전략이었습니다. 삼성은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인도를 모두 아우르는 공급망을 구축해 한쪽에 종속되지 않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LG는 유럽 재생에너지 시장과 인도 가전 시장을 잇는 교차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패권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때 미국 언론은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독립한다. 이는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니라 동맹체제의 균열이다. 삼성과 LG의 선택은 워싱턴의 영향력에 직접적인 도전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삼성과 LG는 더 이상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미국이 가지지 못한 거대한 시장이 있었으니까요. 그 시장이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을 국가 전략 파트너로 LG를 첨단 산업선도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그들의 투자 규모는 인도 GDP의 1%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고 현지 고용 인원은 4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제 삼성과 LG는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인도의 성장 엔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소식을 듣고 참모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배신이다. 한국이 미국을 떠날 리가 없어. 하지만 이미 현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등 돌린 건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지배구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계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기점, 바로 그곳에 인도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입니다. 인구 14억 명, 세계 1위의 노동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산층, 그 어느 나라도 이 시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느라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사이 한국은 조용히 그 거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삼성과 LG는 이 기회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내세우며 외국 기업 유치를 강화하자 한국 기업들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접근은 단순한 투자나 공장 설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 시장을 두 번째 한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삼성은 노이다 지역에 약 2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완성했습니다. 하루 생산량만 12만 대, 연간 생산 능력은 1억 2천만 대에 달합니다. 이 공장 하나로 삼성은 인도 시장 점유율 1을 위를 탈환했고 나아가 중동과 아프리카로의 수출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LG는 가전 중심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첸나이 공장에서 생산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현지 브랜드를 완전히 제쳤습니다. 인도 가정의 거실마다 이제 LG 로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들의 수출 전환 구조였습니다. 삼성과 LG는 인도 내 생산품을 단순히 현지 판매에 그치지 않고 인접 국가로 직접 수출하는 리버스 수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즉, 인도에서 만든 제품이 중동, 아프리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2년 만에 한국산 전자제품의 인도발 수출액은 3,700% 급등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미국을 대신해 인도가 한국의 수출 허브가 됐다 고 보도했고 일본 경제신문은 한국 기업의 유연성이 글로벌 경쟁을 완전히 재편했다 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인도 내에서 삼성과 LG의 제품은 현지 브랜드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지화가 완벽했던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에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투자국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다. 모디 총리는 직접 삼성 공장을 방문해 생산 라인을 시찰했고 인도 경제사에 남을 전환점이라며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인도 정부는 한국 기업을 위해 특별세제 구역을 신설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모든 수입 관세가 면제되고 부품 조달 시 통관 절차가 단축됩니다. 사실상 한국 전용 경제 구역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공급망은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부품은 한국과 인도 사이에서 순환하고 완제품은 제3국으로 나갑니다. 미국은 이 흐름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워싱턴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글로벌 전략이 오히려 한국의 성공을 돕고 있다. 이 모순된 현실은 미국 스스로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제재했고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든 것입니다. 트럼프는 분노했습니다. 한국이 인도와 손잡는다고? 그건 곧 미국을 버린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제 논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감정이 아닌 숫자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인도였습니다. 인도에서 생산된 삼성 스마트폰의 40%는 이미 중동으로 수출되고 있고 LG가전의 35%는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5% 관세로 벽을 세울 동안 한국은
인도라는 거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인도 내에서 한국 제품의 인지도입니다. 현지 소비자 10명 중 8명이 한국 브랜드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품질과 신뢰입니다. 인도 언론은 이를 한류의 산업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삼성과 LG는 단순한 제조기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도의 기술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꾼 주역이 되었습니다. 현지 공대생들의 꿈이 삼성 입사가 된 지금 인도는 사실상 한국 경제권 안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결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 증가율 3,700%. 그 속에는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시스템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묻고 있습니다. 미국 없이도 가능한가? 한국은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제안을 전부 거절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기술 파트너로 불렸던 한국은 이제 그 타이틀 뒤에 숨은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협력자가 아니라 통제자였다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반도체부터 전기차 배터리까지 모든 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강요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우리 땅에서 만들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달콤한 말을 던졌지만 그 조건 뒤에는 철저한 통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생산 데이터 보고, 의무, 기술 이전 조항, 핵심 인력 제한, 그것은 협력이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삼성과 LG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 선언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성 경영진은 비공개 회의에서 기술 주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공식 의제에 올렸습니다. LG 역시 같은 시기에 글로벌 독립 전략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두 문서가 한국 경제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모두 파기한다는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은 곧바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공급망에서 이탈하면 기술 지원을 중단하겠다. 미국 내 판매를 제한하겠다. 그러나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인도와 손을 잡았고 유럽과 기술 협력을 확장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미국의 압박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인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이중 생산체계를 완성했고 LG는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확장형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미국은 필수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은 이 흐름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시장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한국의 독립 선언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미국 상무부는 삼성과 LG의 기술 데이터 제출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삼성은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이 한마디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맞서 처음으로 NO를 외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부와 외교부는 공급망 다변화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며 미국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경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국가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하청국도 아니다. 이 선언에 미국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자주 전략은 아시아 질서를 뒤흔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미국 내부였습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들의 질문은 이미 늦은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실제로 수치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던 한국의 전자제품 수출 비중은 4년 새 40%에서 18%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인도, 동남아, 중동으로 향하는 수출 비율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이동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전자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떨어졌고 삼성과 LG의 글로벌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삼성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2%로 1위를 탈환했고 LG는 프리미엄 가전 부문에서 글로벌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미국의 제한 전부 파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도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 생산, 공급망, 시장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지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한 순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스스로 초강국이 될 것이다.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미국이 아니라 인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알려지자 전 세계가 동시에 요동쳤습니다. 미국은 분노했고 중국은 불안해졌으며 인도는 환호했습니다. 이 세 나라의 반응은 한 장의 지도처럼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 제안을 전부 거절했다고? CNN은 이를 미국 산업정책의 최대 굴욕이라 표현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단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일부 의원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조치도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밖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완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키워준 기업들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버렸다. 하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내 여론은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삼성과 LG가 미국을 버린 게 아니다. 미국이 그들을 몰아낸 것이다. 25% 관세, 과도한 통제, 불공정 협상, 모든 원인은 미국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중국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한때 한국과의 무역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했던 중국은 인도로 향하는 한국의 물류선을 지켜보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인도와 손잡으면 아시아 제조 패권은 바뀐다. 실제로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부품 조달망이 중국을 완전히 벗어나자 중국 내 중소공급업체 수천 곳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언론은 한국이 중국을 버리고 인도를 택했다. 이제 기술 종속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산업의 중심축을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뉴델리 공항에는 Welcome Samsung, Welcome LG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 타임스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 인도의 시장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다. 그 표현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GDP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된 이후 연평균 7% 이상 성장했고 청년 고용률은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공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과 LG는 인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친구다. 그 말 한마디에 인도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인도 청년들의 새로운 꿈이 되었고 LG 현지 파트너 기업들은 국가 산업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협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기술의 결합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 한식에 이어 K산업이 인도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제 인도 가정의 냉장고와 TV에는 LG 로고가, 청년들의 손에는 삼성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한국의 영향력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의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독일 경제지는 한국은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였다. 이제 그들은 경쟁자다. 라고 분석했고 프랑스 언론은 한국의 자립은 유럽에도 큰 자극이 될 것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입니다. 이 모든 반응 속에서 가장 당황한 사람은 트럼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진했던 관세 정책이 오히려 한국의 독립을 촉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정책 덕분이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역관세 효과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세운 장벽이 스스로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역설적 결과. 그 결과 한국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지금 세계 지도에서 경제의 중심은 더 이상 워싱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서울과 뉴델리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누구의 뒤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든 나라. 한국의 선택은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청국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의 설계자다. 그 말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가장 먼저 느낀 나라가 바로 미국